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양봉 형태로 다시 이제 반전 시도가 나왔습니다. 거래도 좀 증가했죠. 수급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수급을 살펴보고 특히 그 공매가 갑자기 크게 늘었었잖아요. 이게 또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오모 씨에 의해서 자행됐던 조인트 스탬 건에 대한 과거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곳은 어디냐. 네,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 주가 흐름. 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네, 요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 걸어볼 승부주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줄 거고요. 저도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일단 좀 올라왔고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데드라인, 이 목숨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2만 원대는 여유 있게 그 위쪽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 기준이 종가 기준으로 꺾어질 때는 뭐 일부 비중 축소는 이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가격선이 쉽게 깨지지 않고요. 그 위쪽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데드라인은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전 방송에서 이제 드렸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외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좀 소강 상태로 순매도가 없었어요. 네. 그죠? 순매도가 10,000주 정도밖에 없었죠. 거의 순매도는 안 했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3만 주 정도나 순매수를 하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창고죠. 네, 신한창고에서 좀 들어왔고 이 신한창고가 얘네들이 장 중에도 보면은요. 신한증권 창고가 이렇게 순매수로 계속 유지를 했죠. 얘네들이 주가를 좀 올린다 할 때는요. 이렇게 하루 상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쭉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중에도 하루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개 이렇게 그 하루 동안 순매수를 유지하는 날은 주가가 되게 양봉나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신한증권 창고라는 것이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잡을 수 없죠. 하지만 되게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잘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와 같은 경우가 좋은 케이스고 이와 같은 경우는 썩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네이처셀 단기로 단타 매매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지만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신한투자증권의 흐름은 그렇게 매매하는 속성이 있다. 주가가 내릴 때는 좀 들락날락하는 매매를 하고 또는 순매도 위주로 가고 좀 올릴 때는 지속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자, 그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신한증권의 특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공매 있잖아요. 공매. 예, 이 공매가 갑자기 늘었었죠. 자, 그랬다가 다시 지금 보니까 78만 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60만 주 잔고가 남았던 데서 뭐 90만 주대까지 늘었다가 이것이 다시 98만 주대로 늘었다가 다시 78만 주 정도로 20만 주가 또 급감을 했어요. 갑자기 급증을 했다가 갑자기 또 급감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네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좀 이상적으로 공매 잔고가 98만 주까지 늘었던 부분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규 공매도는 못 칩니다. 다만 이제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조정,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잠깐씩은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 수가 없어요. 신규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3월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계하는 거니까 뭐 이상 없다. 뭐 별 우리가 크게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건의 상황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이란 씨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1차 때 좋은 얘기 나왔다가 2차 때 갑자기 이제 안 좋은 건의 얘기가 나오면서 반려가 됐잖아요. 자, 근데 이 오이란 씨를 우리가 잘못 위원장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참고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PDF 파일로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그 PDF 파일은 바로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명단이 쭉 나왔어요. 명단이 쭉 나왔는데 이때 오이란 씨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죠? 오이란 씨는 없었고 그리고 민간위원장이 이전에 문혜리 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민간위원장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2024년 8월 한 말부터 이 문혜리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식약처 밑에 이제 중앙약심위가 있는데 이 중앙약심위 전체의 위원장은요. 2명이에요. 2명. 첫 번째로 식약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문혜리 교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지난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식약처 차장이 중앙약심위 위원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이란 씨가 중앙약심위 위원장처럼 잘못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이란 씨는 이 중앙약심위의 분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분과 중에 바이오 의약품 소분과 위원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전체 위원장도 아니면서 조인트 스템을 허가를 못하게 한 인물이 바로 오이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중앙약심위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건들을 우리가 계속 궁금해 했지만 중앙약심위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벌써 된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장은 문혜리 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문혜리 씨도 사실 여러분 이장익 교수 아시죠? 이장익 교수의 바로 1, 2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대 이쪽의 맥락은 조인트 스템에 좀 옹호하는 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문혜리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일환 씨 대신 바이오 의약품 소분과 위원장이 이제 누가 돼가지고 중앙약심위를 여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건 알 수는 없죠. 그죠? 중앙약심위가 열려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소분과 위원장이 누구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오일환 씨가 전체 중앙약심위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 소분과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이오 의약품 소분과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은 뭐 이런 여러분들의 400몇 명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선정이 되겠죠. 오일환이보다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보도 자료로 이제 쭉 나와서 이제 워크샵 요거
문혜리 교수.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로 23년 작년 2월 28일에 열렸던 거 여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품목 허가에 적합치 않다 그래서 이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건이 어떻게 될는지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 소분과위원회, 네,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 부분은 여러분 계속 이걸 한번 잘 보세요. 네.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알림광장에서 주로 이런 건들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분과위원장 정도였어요. 오일환 씨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분과위원장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겠지만, 지시를 받기도 하겠지만, 여하튼 이번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미리미리 좀 보고 그 데이터, 그 자료를 참고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특정한 재료가 오늘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데드라인을 사수하는 정도라면은 괜찮은 거고, 뭐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매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조인트 스템 허가를 믿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반려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외인들이 샀던 걸 좀 털어낸 정도. 하지만 이제 다시 안전파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려되지도 않았고 중간 결과 이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임상 2비 3회 이상. 요게 이제 큰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박사가 여러 강연회를 열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토요일에 오전에 라이브 방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일전에도 그 재료 나오고 나서 쭉 폭등을 했던 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아닙니까? 그죠? 어려웠다가 급락했다가 그것 때문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EOP2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중간 결과, 중간 발표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가 그렇지 않겠나 또 허가건과 관련해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관절 내시경하고 4년치 자료 요런 허가 일자 요런 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노려보는 거죠. 물론 이제 네이처셀이 지금 현재 조인트 스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또 매출은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라박사가 샴푸 줄기세포 샴푸 요거를 좀 판매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2000세트 정도 이상이 되면 질문에 좋은 답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항상 이 라이브 방은 이 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꼭 참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얘기 좀 듣고 좋은 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라박사 입만 바라보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하지만 지금 허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 결과치를 가장 잘 먼저 아는 분이 바로 라박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라박사를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조인트 시스템의 허가를 보러 온 거지 다른 걸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요거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주말이 자꾸 가까움에 따라서
주가도 슬슬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뭐 2만 원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뭐 일정 부분은 뭐 축소를 했다 다시 잡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배수진은 치고 있어요. 배수진. 하지만 이 배수진이 쉽게 뭐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는 라이브 방에 대한 기대해야 되고 새로운 소식을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에 대한 기대 주말이 다가오니까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제가 그 빠른 정보, 히든 정보 그리고 매매 사인은 바로 드릴 거예요. 영상은 늦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여기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보조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소통도 좀 하시고 추천주도 좀 받고 말이죠. 네. 문자를 주시면 미리 문자를 주시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다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